자, 이번 작품은 38번째 귀뚜라미 나이덕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금성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성교과서 쓰는 이런 주변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원래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도 모의고사나 혹은 아니면 여러 문제집에서도 나와 있는 이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들어있는 이런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2학년이나 3학년 됐을 때 혹시라도 이 작품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기 주제적인 측면으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시적화자의 극복 의지가 있는 이러한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문제 내시는 분들도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 측면. 그다음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탐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서로 간에 이렇게 융화가 되는 어떻게 해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점을 갖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주제적인 측면이 소통의 가능성이라고 했는데 누구와의 소통의 가능성인지 이도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제목 자체는 귀뚜라미입니다. 아니 귀뚜라미인데 이거 소통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도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염두하면서 접근을 하셔야겠죠. 특징적인 측면은 평이한 시어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이러한 시어들을 바탕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다지 어려운 이러한 문구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담담한 어조를 제시해서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과 가을, 높음과 낮음, 큰 소리와 낮음 소리 등 이런 대비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부각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대립적인 의미를 보여주는지 이 측면도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자세 읽기를 한번 먼저 좀 보시면 밑에 1994년에 출간된 이러한 작품이랍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큰 소리로 높은 곳을 향하면서 다른 소리 압도하는 매미 소리하고 달리 귀뚜루루라고 하는 이러한 밑에 낮고 차가우며 어두운 곳에 약하게 울리는 이러한 하나의 귀뚜라미 소리를 갖다 둘을 대립해서 얘기하고 있나 봐요. 자, 화자는 이러한 현실에 절망하는 대신에 자신의 울음이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가 될 수 있는 맑은 가을에 대한 희망을 갖다 제시하는 이러한 글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지하도 콘크리트 벽 좁은 틈에서 숨막힐 듯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 귀뚜루루 뚜루루 보내는 타전 소리가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 그 소리 거치고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처이기도 하고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까지 내려오는 날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지금 쭉 봤는데 매미 소리하고 귀뚜라미 소리하고 두 가지를 갖다가 대립적으로 지금 양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요즘도 밖에 가게 되면 이제는 매미 소리가 막 한참 울릴 시기인데 고난 매미 소리 때문에 다른 그냥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지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어쨌든 매미 자체도 살기 위한 본인도 이제는 번식을 위한 하나의 이런 의미에서 열심히 울고 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 귀뚜라미라고 하는 존재는 아직 가을도 아닌 여름인 이 시기에 나와서 아무리 자기가 소리 높여 외친다 해도 매미 소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이제 소리를 내보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운다 해도 그 소리 자체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높은 가지를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밑에는 이미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분히 보면서 한번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매미라고 하는 측면. 매미가 운다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여름이라는 이 측면을 갖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흔드는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울음 아직은 노래 아니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내 울음. 근데 이미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누구다? 얘가 바로
귀뚜라미다 라는 것을 갖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고요. 자, 거기다가 이게 귀뚜라미라고 하면은 아직은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가을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울음은 어떻게 여기서 내 노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 자체는 노래로 인식되기 이전이다라는 측면으로 매미 소리에 묻혀서 내 소리는 소리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면이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에서는 지금 매미가 오는 이러한 현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매미가 울고 있는 이 현실을 갖다가 부정적인 현실로 이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해서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서글픔과 자신의 이러한 나약함, 왜? 내 울음은 아직 울음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약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에 들어가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지금 현재 울고 있는데, 자, 매미는요, 나무에서, 지금 이제 나무에서 울고 있는 것을 갖다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귀뚜라미는 그 나무가 아닌 바닥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을 뭐라고 했다? 차가운 이란 바닥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위에서는 지금 현재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란 심사 표현했다면, 여기에 차가운 바닥에서는 촉각적인 이란 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차가운 바닥 위에 토하는 울음, 그러면서 풀잎 없고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러한 지하도 콘크리트 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하도인가 봐요. 그리고 콘크리트 벽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체는 본인이 지금 현재 여기서 가을이고 귀뚜라미라고 하면 필요한 것이 분명히 풀이고요. 거기다 이슬이 맺혀있는 이러한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하도 콘크리트 벽의 좁은 틈에서 이러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하는 이 현실은 바로 뭐가 됩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현실을 갖다 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숨막힐 듯 누가? 지금 현재 귀뚜라미가. 그러나 나 여기 살아있다라고 귀뚜루를 보낸 타전 소리. 자,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이 지금 현재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를 갖다가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절박한 이러한 생존의 이러한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구의 마음 하나 울릴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울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귀뚜라미 소리를 통해서 울릴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는 올릴 수 있었다? 아니요, 올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적 표현을 써서 지금 현재 이 속에 절망감을 갖다 이렇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절박한 이라는 상황 속의 공감과 소통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라는. 세 번째입니다. 지금은 매미떼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입니다. 네, 지금은 부정적인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리가 지금 맑은 가을이 어린 풀숲 위에 내려와 뒤척이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계단을 타고 이 땅 밑가에 내려오는 날, 뭐가? 가을이. 드디어 가을이 이렇게 오는 계절이 되면 발길에 눌려오는 내 울음도 발길에 눌려서 온다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현실에, 억압된 현실에 있는 내 울음도 뭐 할 것이다? 누군가의 가슴에 실려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이렇게 함께 노래를 주고받는, 혹은 아니면 누군가의 감동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훔칠 수 있는 이러한 그 노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마지막에서 있을까라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가을이 오듯이 바로 내 마음도, 내 노래도 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감동이 될 수 있는 이 마음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바로 의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 부분에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다 말한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라는 것은 무엇에다가 가을이라는 거에 이렇게 표현을 갖다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을이 온다면 난 분명히 누군가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에 그래서 노래일 수 있을까? 자, 이 부분에서는 아까는 두 번째 연에서는 있을까라고 해 서울적 표현에서는 절망감, 분명히 있을까? 어려울 것 같아. 난 이런 표현이었다면 세 번째 연에서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는 요거는 분명히 이것도 서울적 표현법이지만 이 속에서는 있다라고 하는,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속에는 하나의 희망과 의지,
대한 모습을 이 속에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저쪽으로 다이 청각적인 이러한 심상을 가장 크게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인 측면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어쨌든 억눌려 있는 이러한 그 시대 현실을 이겨내고 분명히 새로운 시대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귀뚜라미라는 측면보다는 바로 그때 당시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누구의 귀뚜라미 혹은 매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연물들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글에 있어서 하나의 이러한 그 아까 1994년에 출간된 이러한 작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있었던 이러한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한 그러한 글이다라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심상에 대한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매미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러한 그 시대 현실에 대한 측면과 그다음 귀뚜라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억눌린 이러한 그 세대. 하지만 억눌린 세대가 분명히 언젠가 미래에는 분명히 이를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문제를 푸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역시 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